한국인의 입맛이 세계의 표준이라고 말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 식품업계가 한국 식품에 완전히 빠져버렸죠. 이것을 사기 위해 새벽부터 사람들은 수백 명씩 몰려들었고 한 입만 먹어도 중독된다며 환호성을 내뱉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 식품의 열풍을 중국 정부는 막을 수가 없었는데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만 먹던 식품이 어떻게 전 세계를 정복하게 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베이징에서 푸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장위위입니다.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들과 함께 중국 전역의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제 댓글창이 완전히 난리가 났습니다. 한국 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처음엔 정말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김이라는 게 우리 중국에도 얼마든지 있는 흔한 해조류 아닌가요? 그런데 팬들이 계속해서 한국 김이 다르다고 꼭 한번 리뷰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웨이보 실시간 검색어에도 한식 자체라는 단어가 매일같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음식에 대해 그다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고 매운 것만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김치나 삼겹살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김까지 특별하다고 하니 솔직히 마케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심상치 않았어요. 상하이에 사는 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자기가 한국김을 먹어봤는데 정말 다르다면서 새벽 5시부터 마트 앞에 줄을 섰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였습니다. 그 친구 말로는 한국김을 한 입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던 김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바삭함이 완전히 다르고 짠맛도 적당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계속 맴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 것까지 사려고 새벽부터 나갔다는 거예요. 베이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한국 제품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김 때문에 난리였어요. 대형마트마다 한국 김 코너가 생겼는데 항상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심지어 광저우에 사는 제 언니도 택배로 한국 김을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뭔가 다른 게 있는 건가 싶어서 직접 한국 김을 주문해봤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안 했을 일이었죠. 패키지부터가 달랐어요. 우리가 아는 김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이 정말 얇고 고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첫 입을 먹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다른 음식이었어요. 바삭함이 혀끝에서 터지면서 고소한 맛이 입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이게 정말 같은 김이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 순간 팔로워들이 왜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계속 한국 김맛이 생각났거든요. 이상했어요. 그냥 김 한 장인데 왜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건지 말이죠. 댓글창을 다시 보니 팬들이 정말 간절하게 한국 김 리뷰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그 맛 때문에 호기심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설마 김 하나로 한국까지 가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영상을 보는 팬들 중에 한국에 다녀온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가서 김 먹어보니까 중국에서 파는 한국 김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더라고요. 현지에선 김으로 만든 음식이 수백 가지나 된다면서요. 김과자, 김라면, 심지어 김 아이스크림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김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든다고요?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사진까지 올려주니까 정말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객관적인 리뷰로 유명한 제가 이렇게 편견을 갖고 있었나 싶어서 부끄러웠어요. 팬들한테 항상 직접 경험해보라고 말해놓고 정작 저는 안 해본 거잖아요. 결국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가는 건 아니었어요. 정말 객관적으로 검증해보겠다고 다짐했거든요.
한국 김이 정말 특별한지 아니면 그냥 마케팅인지 제대로 알아보겠다고 말이죠. 비행기표를 예약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만약 별거 아니면 어떻게 하지? 팬들한테 뭐라고 설명하지? 그런 생각들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니까 끝까지 해보기로 했습니다. 출발 전날까지도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돈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제 주변 사람들도 김 때문에 한국까지 간다고 하니까 다들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한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하는 성격이거든요. 팬들과의 약속도 있고 말이죠. 아무래도 1,00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충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평생 크리에이터로 살면서 이렇게 궁금한 적도 없었어요. 출발하기 전에 한국어도 조금 공부해봤는데 김밥이나 김치 같은 단어만 알고 있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항 편의점부터가 달랐어요. 김 제품만 한 코너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일반 김부터 시작해서 김과자, 김부각, 조미김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점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다 김이라고 하더군요. 중국에서 본 김은 정말 한두 종류뿐이었는데 여기는 완전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팬들도 저만큼이나 놀라더라고요. 서울 시내로 나가서 더 깜짝 놀랐습니다. 편의점마다 김 제품이 가득했어요. 심지어 김밥 전용 냉장고까지 따로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일상이구나 싶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대형마트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김 제품만 진열된 통로가 따로 있었습니다. 아예 김 전용 섹션이 있는 거예요. 김과자, 김칩, 김스낵, 김라면까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가장 놀라운 건 김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호기심에 하나 사서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김의 고소함과 아이스크림의 달콤함이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중국에서 본 한국 김은 정말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걸 말이죠. 여기서는 김이 그냥 음식이 아니라 문화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길에서 김밥을 먹으면서 걸어다니고 아이들도 김과자를 간식으로 먹고 있더라고요. 라이브 방송 댓글창이 완전 난리였습니다. 중국 팬들이 믿을 수 없다면서 더 보여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정말 같은 김이 맞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그날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김 제품들을 체험해봤는데 정말 하나하나가 다 새로웠습니다. 특히 김밥 종류만 해도 수십 가지나 되더라고요.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야채김밥은 물론이고 치즈김밥, 불고기김밥까지 정말 다양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김을 사랑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녁엔 김치찌개집에 갔는데 거기서도 김이 반찬으로 나오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김 없는 한국 음식은 없는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서 파는 김밥만 해도 종류가 엄청났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다 못 먹어볼 정도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영상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놀라웠어요. 정말 상상 이상이었거든요. 다음 날 완도로 향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김의 본고장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가 김밥을 드시고 계셨어요. 냄새가 정말 좋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저한테 하나 드시라고 권하시더군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한 입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김밥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김 자체의 맛이 살아있으면서도 다른 재료들과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할머니께 여쭤보니까 완도에서 나고 자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을 김과 함께 살아오셨다면서 김 없는 밥상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완도에 도착해서 바닷가 마을을 돌아다녔습니다. 정말 작은 마을이었는데 김과 관련된 가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김밥집, 김판매점, 김가공 공장까지 온 마을이 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 들어가서
김정식을 주문했습니다. 김으로만 만든 정식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거였어요. 나온 음식들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김국, 김무침, 김전, 김볶음까지 김으로 만들 수 있는 요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요. 특히 김국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을 우린 국물인데 진짜 바다 맛이 났어요. 짜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입 안가득 퍼지더라고요. 이런 맛은 중국에서 절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 사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완도 사람들은 김 없으면 못 산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과장이 아니라 정말이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에 김이 들어가니까요. 이게 바로 김문화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김을 봤는지 깨달았어요. 중국에서는 그냥 반찬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주식이나 마찬가지더라고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완도 김이 전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의 조건이 김 양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팬들이 정말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한국 김의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예요. 저도 점점 흥미로워졌습니다. 내일은 실제 김 양식장을 가볼 예정이었거든요. 정말 기대됐어요.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아들분인 박민수 씨가 김 양식장을 보여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새벽에 나가는 게 좀 귀찮았어요. 그런데 박민수 씨가 말씀하시길 김 양식은 조수간만의 차이를 맞춰야 해서 새벽에 나가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로 나가는 배에 올라타니까 정말 춥고 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이런 고생을 하면서까지 김을 기르는구나 싶었어요. 박민수 씨께서 말씀하시길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3대째 김 양식을 하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옛날에 비해 요즘은 정말 힘들어졌다고 하세요. 바닷물 온도도 변하고 염분 농도도 예전 같지 않다면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김 양식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완도 사람들한테는 김이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삶 자체라고 하시더군요. 양식장에 도착해서 보니까 정말 장관이었어요. 바다 위에 줄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는데 그 줄마다 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마치 바다 위에 검은 카펫을 깔아놓은 것 같았어요. 박민수 씨가 김 한 장을 떼어서 보여주시는데 정말 얇고 부드러웠어요. 손으로 만져보니까 비단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이 한 장의 김이 나오기까지 정말 많은 정성이 들어간다고 하시더군요. 씨를 뿌리고 관리하고 수확하기까지 몇 달이 걸린다면서 하루도 빠뜨릴 수 없다고 하셨어요. 특히 태풍이 오면 밤새 바다에 나와서 김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민수 씨께서 김 한 장을 바로 따서 먹어보라고 하시더군요. 갓 딴 김의 맛은 정말 특별했어요. 바다의 짠맛과 함께 깊은 감칠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때 박민수 씨가 정말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어요. 김 한 장에 바다 전체가 담겨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다의 온도, 염분, 조류, 날씨까지 모든 게 김의 맛을 좌우한다면서 김은 바다가 인간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김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구나 싶었거든요. 라이브 방송으로 이 모든 과정을 중계했는데 중국 시청자들이 정말 놀라워 하더라고요. 댓글창에 존경한다는 말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정성과 노하우로 만들어진 김이니까 특별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었거든요. 박민수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김 양식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하시더군요. 바다를 사랑하고 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좋은 김을 만들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도에서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전남대학교 해양바이오연구소를 찾아갔습니다. 김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연구소에서 만난 이 교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김의 영양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에는 단백질이 40%나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소고기보다 높은 수치래요. 게다가 비타민 B12도 엄청 많이 들어있고 칼로리는 정말 낮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포피란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노화 방지에 정말 좋다고 하시더군요. 이 교수님께서 현미경으로 김의 세포 구조를 보여주셨는데 정말 신기했어요. 김 한 장이 수많은 작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마치 작은 벽돌들이 빽빽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김과 한국산 김을 비교해서 보여주시는데 확실히 달랐습니다. 한국산 김이 세포벽이 더 두껍고 조직이 더 치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삭한 식감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이 교수님 말씀으로는 바다의 환경이 다르면 김의 품질도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연안의 조류와 수온이 김 양식에 최적화되어 있다면서 이런 조건을 갖춘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한국의 김 양식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시더라고요.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가 있어서 다른 나라에서는 따라하기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가 왜 한국 김이 이렇게 특별한지 물어보니까 이 교수님께서 흥미롭게 대답해 주셨어요.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조수간만의 차이가 크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환경이 김이 자라기에 정말 좋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이 김을 워낙 좋아해서 품종 개량과 양식 기술 발전에 계속 투자해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고품질 김이 나올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교수님께서 보여주신 또 다른 자료도 정말 흥미로웠어요. 김의 미네랄 함량을 분석한 건데 요오드, 칼슘, 철분이 정말 풍부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건강에 꼭 필요한 성분인데 김에 엄청 많이 들어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김은 우주 식량 후보 중 하나라고 하시더군요. 영양가는 높고 칼로리는 낮으면서 보관도 쉽다면서 미래 식품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라이브로 이 모든 걸 중계했는데 중국 팬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건 편견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네요라는 댓글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정말 그랬어요. 객관적인 데이터로 증명된 걸 보니까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처음에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팬들에게 어떻게 이 이야기를 전할지 고민하다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요리 대회를 열기로 한 거예요. 팬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보면서 한국 김의 진짜 매력을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대회 공지를 올리자마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청했어요. 100명 정도 올 줄 알았는데 500명이 넘게 신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첨을 통해 100명만 선발했습니다. 대회 장소는 베이징 시내의 큰 요리 학원을 빌렸어요. 당일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주부들, 요리사들, 대학생들까지 연령대도 다양했고요. 어떤 분은 아이까지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김을 나눠드리고 자유롭게 요리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기존 중국 요리와 한국 김을 융합해서 정말 창의적인 요리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김을 넣은 볶음밥을 만들었고 또 어떤 분은 김을 넣은 만두를 만들었어요. 특히 한 요리사분이 만든 김 파스타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의 고소함이 파스타와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김이 서양 요리에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 주부분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김이 그냥 짠맛만 나는 줄 알았는데 직접 요리해보니까
정말 다양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편견을 버리고 보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정말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대회 우승자는 김치볶음밥에 김을 토핑으로 올린 요리를 만든 분이었어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였죠. 김치볶음밥 자체도 한국 음식인데 거기에 김까지 더해서 한국의 맛을 극대화한 거였어요. 그분이 말씀하시길 김이 음식의 감칠맛을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심사위원들도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까 신기하다고 하더라고요. 대회를 마치고 나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참가자들이 집에 가면서 하나같이 고마웠다고 인사하더라고요. 한 분은 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앞으로 한국 음식에 더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영상을 편집하는데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제가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그 이후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한국 김 시리즈 영상들이 중국 전역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킨 거예요. 조회수만 해도 총 5천만 뷰를 넘어섰고 댓글도 수십만 개가 달렸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댓글들의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저처럼 한국 김을 무시하던 사람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내용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상하이, 광저우, 선전까지 전국 곳곳에서 김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 김을 파는 가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심지어 김밥 전문점까지 문을 열었어요. 상하이에 있는 제 친구가 전화해서 말하길 자기 동네에 김밥집이 3군데나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들 장사가 정말 잘 된다면서 신기해 하더군요. 더 놀라운 건 중국의 요리학교에서 김요리 클래스를 개설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베이징 요리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김요리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더라고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강의를 하러 갔는데 학생들의 열정이 대단했어요. 다들 김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한 학생이 말하길 김이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식재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앞으로 요리사가 되면 김을 꼭 활용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했습니다. 몇 달 후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한중 김문화교류 축제가 열리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도 관계자들이 오시고 중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제가 이 축제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축제 당일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거든요. 한국의 전통 김요리부터 중국식 김퓨전 요리까지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맛볼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하나같이 신기해하면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김밥 만들기 체험 코너가 정말 인기였습니다.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줄을 서서 김밥을 만들어 보더라고요. 한국에서 온 요리사들이 직접 가르쳐 주시니까 다들 신기해했어요. 축제를 마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김 하나 때문에 시작된 일이었는데 이렇게 큰 문화교류로 발전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마지막 인사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음식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김이 가르쳐줬다고 말이에요. 편견을 버리고 보니까 존경할 것들이 이렇게 많았다면서 앞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셨는데 저도 정말 감동받았어요. 이제는 김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중 우정의 상징이 된 것 같았거든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